자, 12월 26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어,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기준 10억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같이 내려갔는데 같이 크게 내려갔는데, 자, 오늘은 개인들이 그 상황에서 오늘 내일 열심히 팔아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9,500억, 9,600억 정도를 현물에서 팔았죠. 내일은 더 팔 가능성이 높아요. 1조 5천억, 1조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개인들이 대주주에 근접한 개인들이 내년도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겠죠. 지금 대주주에 들어가지 않아야 23년도에 반등했을 때, 22년도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23년도에는 반등을 생각한단 말이죠. 반등했을 때 대주주 요건이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야지. 올랐을 때 팔고, 올랐을 때 팔았다면, 수익을 냈다면, 뭐 수익을 내든 안 내든 양도세를 내게 되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개인들이 내일까지 D 플러스 2 결제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가진 물량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장중방송 거 잘라가지고 올려놓을 건데요. 거기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족 합산이에요. 일단 이게 뭐 완전히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내일 뭐 다 지나고 나서 확정시키면 뭐해.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확정시켜 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완벽하게 확정을 못했고, 이 가족 기준이 올해부터냐 내년부터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지금 가닥을 그렇게 잡아놓고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가족들, 나를 중심으로 나의 가족들이 나와 같은 주식을 함께 갖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합쳐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다 물리게 돼 있어요. 다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억울하죠. 나는 소액인데 내년도에 주식이 올라가지고 팔았더니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 되네? 그러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어설픈,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나 좀 의심이 가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27일까지, 내일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가족 합산 한 종목당 9억 9천에 들어가거나, 혹은 시총이 낮은 것들은 지분 1%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당 1% 밑으로 내려가면 23년도에 얼마나 오르든 관계없어요. 이번 올해 내일까지 대주주가 아니에요 라고 확정이 지어지면, 너는 대주주 아니에요, 당신은 대주주예요, 이렇게 확정이 지어진 걸로 내년도에 매도할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신경 안 써가지고 괜히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9억 9천으로 대주주 아닌 걸로 이제 결정이 나고 내년도에 15억까지 올랐어. 그러면 팔아서 이득을 남겨도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슬아슬하게 10억이 됐어요. 10억 100원 이렇게 돼가지고 대주주야, 넌 대주주네 해가지고 이 차이가 아주 근소한데도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내년도에 15억이 똑같이 됐다고 하면 5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세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가족들의 주식 보유량을 조사하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 위험한, 내가 괜히 다른 가족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거나 내가 가진 종목을 들고 있거나 해가지고 겹쳐서 10억이 넘어가는 걸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매도를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오늘 실리컷 개인들이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금융투자가 받아줍니다. 보험이 받아줍니다. 투신이 받아줍니다. 사모펀드 받아줍니다. 은행 받아줍니다. 기타 금융 받아줍니다. 연기금을 제외하고 다 받아주고 있네요. 기관들은. 무슨 투자예요? 기관들은 반대로 내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일까지 사야 배당을 또 받을 수 있죠. 기관들은 지금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건 무슨 투자 관점이 될 수 있습니까? 장기 투자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왜? 주가가 싸니까. 아니 지금 굳이 배당으로 투자해서 배당락 보고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배당도 보고 주가 차익도 남기고
어차피 1년 투자할 건데 그 사이에 올라가면 땡큐. 배당도 받고 개인들이 싸게 던지는 거 내가 받아서 배당 받고 주가 수익까지 볼 수 있는 환경이다. 23년도 겁을 잔뜩 줘놓고 개인들 이탈돼 있는 상황에서 23년도에 더 떨어질 것처럼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꼬리 달고 올라올 때 그걸 다 챙기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이죠? 야, 너네들끼리 개인들은 세금 피하고 있고 기관들은 배당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 너네들끼리 열심히 싸워라. 너네들 파는 거 기관들이 열심히 받아줘라. 너네들끼리 싸워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선물 모을란다. 지금 선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대량으로 모으고 있죠. 시장 좋거나 안 좋거나 신경 안 쓰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3월 19일 이후를 보는 것 같네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수량의 선물, 외국인들이 20년도 3월부터 1년간 10조 이상 모았습니다. 선물을 11조 넘었고 12조도 넘었을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물 매수하면서 끌어당겼던 기억이 있죠. 제가 그때 파생 포지션을 집중해서 환경을 파악했던 거고, 상승 환경을. 하여튼 지금도 외국인들이 뭔가 숨죽이고 지금 미래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콜 옵션 매도와 풋 옵션 매수를 늘립니다. 당장 1월 12일 만기 때는 외국인들이 야 그래도 그렇지 1월달에는 조금 그래도 당장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3월달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베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만 1월에 한 차례 더 고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금융투자의 경우는 옵션 1월 옵션에서 강자, 옵션의 강자 금융투자의 경우는 1월달도 상승 베팅입니다. 무조건 외국인들이 1월달에 보수적인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해서 1월달에 하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단지 해지하는 베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융투자까지도 1월달에 포지션이 좋지 않았다면 저는 1월달에 진짜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옵션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금융투자는 1월달에 옵션물이 상방입니다. 외국인만 하방이에요. 하방으로 바뀌었어요. 바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월달에 외국인들의 힘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면은 조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출렁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1월달에 물가지수, 미국 물가 CPI가 1월 우리 옵션 만기 날이에요. 만기 보고 1월달 CPI 발표하는데 그것도 출렁일 수 있겠고, 12월달에 워낙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표가 안 좋은 게 연준위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네. 요즘 계속 지표가 안 좋은 게 사실 좋고, 좋은 게 안 좋은, 배드 이즈 굿 돼버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배드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가 지금 한동안 진행돼서 그거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까봐야 알아요. 그리고 1월 초에 1월 4일인가 5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봐야 될 거고, 여러가지 일정들 중요한 이제 12월을 마무리 짓는 지표가 12월 지표가 1월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외국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걸 대비해서 1월달에 옵션물을 하방으로 해치해놓고 자신들은 선물을 땡겨서 그 이후에 상승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은 반강제로 지금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물량을 누군가는 싸게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7일 마지막 날이죠. 12월 27일 실질적으로 12월 물량에서 마지막 날, 12월 주주가 되려면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 내일도 오늘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개인들이 더 팔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미처 팔지 못한 거, 혹시나 마지막 날까지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팔지 않았던 물량들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정책이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그 이후에 12월 28일에 다시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그 팔았던 거 채워 넣어서 1월
23년 주주로 가면 사실 양도세랑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예. 주식 투자 소득세도 2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되잖아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매매들이 오늘 내일 바쁘게 일어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당연히 관망 모드 해야죠. 그 사이에서 굳이 비집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누가 힘이 더 세지느냐를 보고 이건 시장 타점이 되겠는데 하면은 그동안 뽑아놨던 준비됐던 종목들을 돈을 쓰거나 아니면 이건 교체해버리자, 매도하고 이걸로 갈아타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뭔가 서로 수급 매수 매도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좀 놔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뭐 위클리 옵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있네요. 뭐 큰 거래가 없죠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들 거의 1조 원 팔았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만 견뎌주시고 어차피 23년도에 그 가장 이렇게 지금 연봉 자체가 음봉으로 1년 내내 떨어진 적은 2008년 그리고 98년 때 IMF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2년 연속 하락기는 IMF 때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근래에 서프라임 때도 2년 연속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뭐 진짜 IMF급이 아니라면은 2년 연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베팅도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에 달리기 직전까지 정말 뉴스에서 최악의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극악의 개인들 공포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실례로 2009년 3월까지도 2009년 내내도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지배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박살날 거다라고.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확률이 또 높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셔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과 같이 묶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금요일에 너무 시장이 제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 주말에 와서 제가 판단을 했고 오늘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드리고 또 내일 상황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28, 29일 상황 지켜보고 30일은 휴장이고요. 내년도 1월로 한번 넘어가서 만회할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해외 선물 방송도 쉬는 날입니다. 오늘 미국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오늘 선물도 쉬고 본장도 쉽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